쇼핑뉴스 구현아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구기자의 장바구니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소비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바구니처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즈의 구현아 기자입니다. 네, 유용한 생활 경제 정보를 찾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시간인데요. 구 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요즘 남성들이 달라지는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네, 쇼핑을 하는 남성, 예전엔 별로 없었지만 요즘에는 20대, 30대부터 40대, 50대로 확산되고 있어요. 패션 그리고 뷰티뿐만 아니라 게임기 그리고 피규어 등 취미 활동을 위한 쇼핑도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여러 분야에 걸쳐 높은 관심과 함께 소비도 늘면서 남성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더불어 멋진 소비가 가능한 쇼핑 팁도 드립니다. 네, 오늘 장바구니즈에서는 달라진 남성 소비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느껴요. 네. 이 백화점 가보면 예전에는 남성분들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이 부인이나 뭐 여자친구 따라와서 그냥 의자에 앉아 있거나 이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직접 매장에 가서 옷도 대서 이렇게 입어보시고 또 뭐 장난감이나 여러 가지 물품들을 사는 모습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외모도 이제 경쟁력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외모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성을 그루밍족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네, 들어보셨나요? 예. 네. 이 그루밍은 원래는 마부가 말을 목욕시키고 빗질하는 것을 뜻하는 그룸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차림새나 몸 단장새 이런 뜻인데요. 이 그루밍족은 미국에서 처음 등장해서 전 세계 트렌드로 부상했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는 그루밍족. 아무래도 외모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좀 젊은 층, 20, 30대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시작은 20대, 30대에서 물론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그 나이대가 가장 꾸미는데 관심이 많으니까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구매력 있는 30대에서 50대 남성이 두터운 쇼핑층으로 증장하고 있습니다. 즉, 아재들이 나서고 있다는 건데요. 네. 네, 그 부분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아재 파탈이라는 그런 신조어도 생겨났고요. 예, 옴무 파탈, 뭐 파무 파탈은 들어봤어도 아재 파탈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재 파탈이란 아저씨의 줄임말인 아재와 옴무 파탈을 줄인 말인데요. 네. 네, 패션 그리고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루밍족 그리고 자신을 가꾸고 자신 만족을 위한 소비를 즐기는 경제력 있는 40대, 50대 남성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네. 네, 아유, 예전에는 40, 50대 남성분들 하면은 그냥 중년 남성 이렇게 불렀는데 네. 신조어가 많이 생겼네요. 그렇죠. 이 꽃중년, 뭐 그리고 미중년 이런 말도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골드파파, 또 아재파탈 뭐 이런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40, 50대 남성들이 직접 쇼핑에 나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 아재라고 불리는 이 세대는 대중 소비 문화가 본격화한 시대에 20대를 보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시기에 40대, 50대 아저씨들을 소비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디어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요즘에는 방송을 봐도 남성들을 위한 뷰티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인터넷 사이트에도 어떤 정보를 그런 공유하는 동호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치 문화도 빼놓을 수 없는 배경입니다. 작은 사치 문화는 왜 들어갑니까? 그게 하나의 소비 트렌드인데요. 네. 뭐 예를 들어 집과 같이 큰 소비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은 자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돈이 적게 들어가지만 그에 대한 만족도는 또 높고 바로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에게 투자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거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남성들의 쇼핑을 이제 분야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패션인데요. 이 남성들이 직접 옷을 고르고 사기 때문에 유통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유통가는 그루밍족에 집중해서 그들을 위한 공간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먼저 H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패션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SPA 라이프 스타일 숍을 오픈했습니다. 매장에 모자, 가방, 구두 등과 같은 액세서리와 잡화를 갖춰 놓아서 원스톱 쇼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옷도 사면서 한꺼번에 잡화까지 살 수 있으니까 네. 참 편리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남성들은 처음에 매장에 들어가면은
좀 쑥스럽고 이렇게 쭈뼛쭈뼛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쇼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장 내에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있기도 하고요. 네, 예. 긴 시간 동안 쇼핑에 서투른 남성들을 위해서 뭐 미니 바와 의자뿐만 아니라 테이블, 축구, 그리고 다트까지 체험할 수 있는 라운지 카페도 갖추고 있습니다. 아, 예. 편한 분위기에서 아주 쉬엄쉬엄 쇼핑할 네. 수 있겠는데요. 이 일반 마트에서는 생필품만 산다. 이런 인식을 이젠 버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트가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백화점이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S백화점은 남성 브랜드와 캐주얼, 액세서리뿐만이 아니라 식음, 그리고 리빙, 문화, IT 제품 등 다양한 콘텐츠로 남자만을 위한 멀티형 쇼핑 공간을 구성했고요. 서울 소공동에 있는 L백화점 본점 5층에 가면요, 남성들만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주로 전자기기, 그리고 편집 액세서리 매장으로 주요 상품은 카메라와 삼각대, 가방 같은 카메라 액세서리입니다. 또 판교에 위치한 H백화점 역시 이런 남성들을 위한 공간을 운영 중인데요. 그곳은 패션 브랜드뿐만 아니라 역시 IT 라운지가 같이 있어서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 남성 전용 숍의 장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쇼핑과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인 것 같아요. 또 말씀하신 대로 판교가 남성들의 쇼핑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젊은 남성 근무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일명 판교 남자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 판교 남자들은 점심시간을 쪼개서 쇼핑을 할 만큼 트렌드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IT 기업들이 많고요. 네. 네, 특히 판교역 바로 옆에 있는 이 마트가 인기인데요. 그곳은 남성을 위한 놀이터를 표방하는 체험형 가전 매장이에요. TV, 냉장고, 청소기, 컴퓨터와 같은 일반 가전제품뿐만이 아니라 오디오 관련 제품이나 모델카, 무선조정카와 같은 것과 그리고 피규어, 그리고 드론같이 마니아를 위한 제품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무선 조종카 또 피규어 이런 거는 사실 예전에는 아이들만 쓴다 이렇게 여겨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에는 외국에서 막 들여오기도 하고 세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바로 키덜트라고 하는 어른이면서도 그런 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이거 이상한 취미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유통가의 큰 손으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키덜트는 아이 그리고 성인의 합성어로 실제 나이보다 더 어리게 그 취미를 가지거나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뭐 피규어나 드론, 캐릭터, 뭐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구매하고요. 캐릭터 상품 등 뭐 장난감 구매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키덜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한국 키덜트 시장 규모는 5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사이로 추산되며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정말 우습게 볼 수 없을 정도로 네. 예,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네. 그 키덜트 제품들을 구입하려면 또 어느 곳이 좋습니까? 각종 캐릭터를 전시해서 키덜트족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체험 박물관을 일단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청담동에 있는 그곳은 피규어 그리고 장난감을 테마로 한 박물관인데요. 슈퍼맨, 아이언맨, 헐크, 터미네이터 등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만화와 영화 캐릭터를 감상하고 직접 모형을 색칠해 볼 수도 있어서 남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캐릭터 천국이네요. 네.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외에도 또 이제 궁금한 점이 네. 이렇게 다양한 체험형 매장을 방문했을 때 조금 더 쇼핑을 잘할 수 있는 팁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어떻게 쇼핑하면 더 좋을까요? 네, 일단 전자제품 매장에서는 직접 체험해본 뒤에 구매하는 것이 AS나 고장 수리를 맡길 때 유리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쇼핑 활성화로 백화점이나 이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구경만 하고 실제는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쇼루밍 현상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고가품이 많은 카메라 관련 제품을 한 곳에 모은 곳에 VIP로 등록해 놓고 구매하면 신제품 출시나 행사 등이 있을 때 서비스 받기는 좀 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가전제품에서 벗어나서 패션, 뷰티, 라이프, 뭐 레저, 아웃도어 다 체험형 매장으로 네, 쇼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또 추천해 주실 곳이 있나요? L 아울렛 2000점에는
모터사이클과 라이딩 의류, 그리고 독일 직수입 음료 등을 파는 라이프스타일 매장이 있습니다. 역시 40대, 50대의 안정된 중년 남성이 타깃 고객이고요. 독일에서 직수입한 모터사이클, 바이크 전문 의류 및 헬멧, 장갑, 액세서리 등 라이딩 관련 상품들과 캐주얼 의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쇼핑하는 남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니 해도 뷰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 화장하는 남성들이 참 많은데요. 네. 연예인이 아니어도 이렇게 많이 화장들 하시나요? 그래요. 최근에는, 많이 화장을 한다고 합니다. 비비크림 예. 같은 것들로. 예. 남자들이 여자친구를 앞세워서 예전에는 뻘쭘하게 백화점 이런 데서 막 돌아다녔지만, 최근에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고객들의 뷰티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남성 화장품 시장은 세계 1위라고 해요. 시장 규모가 약 1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매년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세계 1위 정도면 정말 네. 유통가에서는 탐나는 시장일 것 같아요. 그렇죠. 남성 화장품들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일단 피부 타입을 하나로 두지 않고 약지성, 지성, 악건성 등 피부 타입에 따라서 라인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제품 구성을 스킨이나 로션에 한정하지 않고 에센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클렌징까지 담기도 합니다.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인원 에센스, 모든 걸 하나로 담은 에센스 제품도 나와 있고요. 예, 일반 기초 제품 외에도 또 화장품들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비크림이나 팩트 같은 것도 인기를 끌고 있고요. 색조 화장품을 사용하는 남자들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 TV를 보면은 아이돌이나 남자 연예인들이 틴트로 입술을 붉게 이렇게 하거나 아이라인을 그리거나 쉐딩을 이렇게 바르는 걸 쉽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죠.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비비크림을 안 바르고 소개팅에 나가면 기본 매너도 없는 남자라고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예. 남자들의 뷰티에 관한 관심이 이미 스킨케어, 그 다음 단계인 색조까지 넘어간 건데요. 예. 네. 아무래도 깨끗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바르는 프라이머 그리고 파운데이션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눈매가 선명해 보일 경우에 신뢰감을 높일 수 있으니까 아이브로우 제품 구매도 늘고 있습니다. 그루밍 브러쉬가 내장된 눈썹 펜슬과 눈썹 그리고 아이라인, 아이섀도우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네, 사실 처음 이제 비비크림을 남자들이 바른다고 했을 때도 참 신기했는데 비비크림을 바르는 건 이제 기본이고 네, 눈썹 그렇죠. 그리는 남자까지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비비크림에서 눈썹 그리기로 옮겨간 남자들의 뷰티 관심이 보다 정교하게 피부 결점을 커버해주는 컨실러나 파운데이션, 윤곽 보정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깔끔한 첫 인상을 만들어준다면 나쁠 게 없어 보여요. 네, 그런데 그렇죠. 또 주의해야 할 게 남자들은 화장이 서툴다 보니까 이게 과하게 하다 보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하게 좀 비호감 낙인이 찍힐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좀 화장할 수 있는 팁이 있나요? 일단 남성들은 유분기가 많은 지성 피부 타입을 지닌 경우가 많은데요. 네.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워터 타입의 스킨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건조한 피부라면 젤 타입의 스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스킨과 로션, 에센스의 기능을 한 번에 갖추고 있는 남성용 올인원 로션을 사용하면 보다 편리하죠. 네, 여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들도 이제는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다른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최근에 올인원 제품들도 눈길을 끌지만 각 제품들의 기능성과 그리고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제품부터 하나씩 사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감성 피부는 유통기간이 짧고 순한 무알콜, 무파라벤, 무색소 제품을 추천하고요. 건성 피부는 유분이 부족해서 주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분기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남성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남자의 외모는 90%가 머리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루밍 쪽에게는 머리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제품이 왁스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머리에 바르는 제품, 뭐 무스나 젤 같은 것들이었죠. 네. 그런데 요즘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왁스를 가장 많이 쓴다고 합니다. 네, 고정력이 강하고 고정력이 강해서 머리를 세팅할 때 쓰이는 하드 왁스부터 깔끔한 포마드 스타일을 위한 포마드 왁스, 파마한 머리의 머릿결을 살려주기 위한 소프트 왁스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요. 그 자신의 헤어타입에 맞는 왁스를 찾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또 왁스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실수가 왁스를 너무 많이 바르게 되는 그런 건데요. 그렇게 바르게 되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머리가 기름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의 왁스를 손바닥에 골고루 바른 뒤에 묻혀서 바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적당량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그루밍족들은 스스로에게 관심을 갖고 또 자기 관리를 하는 면에서 긍정적이고 타인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나쁘게 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뷰티 관련 얘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요즘에는 남성 전용 미용실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요? 네, 흔히 볼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남성 전용 미용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L 백화점 본점 남성복 코너에 가면 이발소, 바버숍, 요즘에는 영어로 바버숍이라고 하죠. 바버숍이 있는데요. 그곳은 숍 안에 숍이 있다고 해서 숍인숍이라고 부르고요. 옷과 액세서리를 구경하면서 이발 그리고 면도 서비스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발을 하면서 옷까지 살 수 있으니까 편리하고 또 시간도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렌드에 민감한 남성들에게는 참 인기가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여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겼던 왁싱까지도 남자들이 많이 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느 부위를 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왁싱 같은 경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죠. 네. 주로 부위 같은 경우는 눈썹, 그리고 다리, 겨드랑이 등 여자들이 많이 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 남성들도 하고 있고요. 네, 몸 구석구석에 난 털이 좀 지저분한 인상을 주기 쉬우니까 왁싱 서비스를 받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거나 또는 화상, 그리고 상처 부위가 있는 경우에 하지 않는 것이 좋죠. 네, 왁싱 시에는 모근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노폐물이 안에 들어가면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3일 정도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사우나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피해야 되죠. 예, 처음에는 조금 머뭇거리다가도 하고 나면은 신세계다 이런 후기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아직은 남성들은 조금 왁싱이 이렇게 편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왁싱 서비스가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남성 왁서가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팔이나 다리털 그리고 수염을 없애는 경우 5번에서 6번 이상 서비스를 받으면 털이 바로 없어지기보다는 연해져서 관리가 편해지니까 이 부분도 미리 알고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구기자의 장바구니즈에서는 쇼핑하는 남자들 또 그루밍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루밍족 이렇게 나쁘게 피곤한 유행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남자들도 자기 관리를 하고 스스로를 멋지게 꾸민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기자의 장바구니즈는 여기까지입니다. 구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